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말이고 하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봤던 제가 정리해놓은 파동 이론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2020년 8월 27일 이제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회원분들은 우리가 이제 편입해갔던 그런 포지션들과 자, 업황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체크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른투자 커뮤니티 352와 순환매 흐름에 대한 이해. 보통 이제 파동이 진행이 될 때는 자, 순환매라는 게 왜 진행이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이제 파동이라는 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주가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이제 파동으로 놓고 자, 그럼 이제 이 파동이라는 게 왜 진행이 되나? 그러니까 어쩔 때는 얘네들이 빨리 올라가고 얘네들이 그 다음에는 세게 올라가고 주도 섹터의 변화가 왜 만들어지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자, 순환매 흐름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순환매 흐름을 수급이 이제 이동함에 따라서 이제 돈이 그러니까 돈이 옮겨감에 따라서 그때 많이 올라가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자, 섹터와 종목이 달라지는 걸 이제 순환매라 그러죠. 그럼 돈이 뭘 가지고 이동을 하냐? 자, 가치와 이슈예요. 자, 이슈가 심하게 이제 시장의 센티가 좋을 때는 이슈가 붙고 뭐하고 하면 버블이 만들어지고요. 자, 결국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가의 파동을 이제 버블도 크게 확대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버블이라는 거는 꺼지게 돼 있죠. 버블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일단 꺼지게 돼 있어요. 버블이 꺼지게 되면 여기에 쏠려 있던 수급이 다른 데 이동을 합니다. 그 수급이 뭘 찾아가냐면 가치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 흐름의 순환매랑 업황이라든가 산업의 변화에 의한 이제 돈의 움직임은 좀 달라요. 테마 흐름의 순환매는 이제 비트코인에 돈이 쏠렸던 과거에 이제 튤립 사태, 뭐 튤립이 집 한 채 두 채 했을 때 그런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 돈이 쏠리면 투기적인 자금이 쏠리는 거고 밸류에 따라서 돈이 이동하는 부분들은 이제 합리적인 순환매라고 저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순환매와 비합리적인 순환매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합리적 순환매. 자, 가치를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이제 1차 파동이 진행이 되면 이제 파동을 저는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이유는 1차 파동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황을 5G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5G 업황에 따라 처음에 부각을 받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자, 밸류 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얘네들이 핫할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조정이 오게 되면 다른 이제 저평가된 다른 5G 관련주들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해요. 돈이 이제 그걸 찾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2차 파동이 진행이 될 때는 대장주가 바뀌어요. 자, 3차 파동이 또 진행될 때는 또 대장주가 바뀝니다. 그래갖고 이 파동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 이 5G라는 업황이 끝날 때까지. 자, 5G 관련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장비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일감이 줄어들 때, 그리고 이익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을 때, 자, 그럴 때까지 이 파동은 진행이 된다고 보면 돼요. 이게 뭐 1차부터 5차, 10차까지 갈 수도 있고요. 뭐 100차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1차, 2차 만에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인 순환매라 그러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할 때 비합리적인 순환매라 그러는 거는 이건 이제 버블.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인지 모를 때. 근데 이제 파동은 비합리적인 순환매에서 더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더 세요. 상승력도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투기적인 부분들에 자꾸 올라타고 하게 되는 거죠. 그 상승 흐름에만 이제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에 들어가게 되면 폭탄 돌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서 더 비싸게 팔고 또 사서 더 비싸게 팔고, 예를 들어서 1원에 팔고 자, 2 팔고 5 팔고 10 팔고 12 팔고 꼭지가 이제 100까지 갈 수도 있고 1000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자금이 그러니까 1이 들어가다 2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고 10이 들어가고 10이 들어가고 뭐 100이 들어가고 1000이 들어가고 하다가 이게 꺼질 때는 다시 가치 수렴을 하게 되니까 버블이 꺼질 때는 어때요? 자, 이런 비합리적인 순환매는 버블을 이렇게 크게 키우면 보통 90% 빠져요.
이런 버블들이 진행이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뭐 바이오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 가치랑 무관한 이런 테마 흐름들.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북한 테마. 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산업에 연결된 게 아니죠. 그냥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비합리적인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요걸 이제 저는 이제 파동 이론이라고 정리를 해서, 파동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해서, 자,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되는 이제 이거를 보통 산업이 처음에는 완만하게 시작하다가 이제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하면 이제 2차 파동이 나오고 3차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이제 이걸 그레이트 파동이라고 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때 이제 버블이 끼는 파동. 이걸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일본의 파동론자들이 또 정리해놓은 것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가치를 입혀서 이제 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는 범위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파동 이론이 이제 정립이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5G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차 파동이 진행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대장주의 변화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대한광통신이라는 기업을 보면, 자, 2015년, 16년부터 이제 17년도까지 가장 강했던 5G 관련주 중에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KMW는 1차 파동에도 강했고 2차 파동에도 강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로 하고, 그건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면서 가치를 반영하고 올라간 부분들이라서 그렇고요. 자, 대한광통신이라는 기업은 1차 파동에 강한 흐름들이 나왔다가 이제 이게 소재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5G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못 올라오는 이유들은, 이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 덤핑 물건들을 막 내놓고 뭐하고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에서 캐파를 늘려놨는데 마진 축소되고 막 이제 공급 과잉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다시 움직이는 흐름들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은 이제 장비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자, 2차 파동의 대장주가 이제 오이솔루션, 그리고 이제 테마성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유비커스 홀딩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리스크가 있으면서 이 파란색 동그라미 그려놓은 구간을 보면, 이때가 이제 노이즈가 있으면서 조정이 진행이 됐죠. 자, 그 조정이 진행이 된 다음에, 자, 반등이 진행이 될 때 가장 강하게 뻗어 올라갔던 이제 종목이 오이솔루션하고 뭐 유비커스 홀딩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동을 정리해놓고 보면,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스크 요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됐어요. 자, 그렇게 조정이 진행이 된 다음에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라는 조정이 진행이 된 다음에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화웨이 이슈가 있었죠. 화웨이에 이제 뭐 반도체 칩 주지 마라 뭐 이러면서 미국이 화웨이 때리기를 지속하고 뭐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입혀지면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아직도 뭐 추정치 잡힌 걸로 보면 아직도 뭐 한 200~300%는 더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따라잡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파동이고, 아무튼 이것들을 정리해놓고 보면, 자, 1차 파동 대장주였던 대한광통신이 자 2015년부터 연결해놓고 지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자, 이제 5년 차가 들어서고 있는데, 2015년부터 이제 파동이 시작돼서 16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보면, 자,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이 요 바닥 구간에서, 이 주황색 동그라미 그려놓은 거에 바닥 구간이에요. 이 고점까지가 딱 700% 정도 파동이 나왔어요. 자,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은 대한광통신 움직일 때 움직이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고점을 정리해놓고 보면 1200%가 나왔죠. 자, 에이스테크는 자, 오이솔루션이 막 이제 한 500% 이상 이렇게 움직일 때 한 100%, 200%밖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움직였는데, 자, 이 바닥 구간에서 이제 연결해놓고 보면 한 1200% 나왔단 말이에요. 자, 움직이는 시기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G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 대한광통신이고 오이솔루션이고 에이스테크고 2015년, 16년도에 사서 대한광통신은 요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 잡고 이제 다른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1년, 2년 있다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난 거죠. 대한광통신은 2017년도에
15년, 16년도에 이제 이때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대한광통신은 1, 2년 만에 이제 수익이 났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덜어서 다른 데다가, 자금 이동을 해요. 그게 이제 2017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뭐하고 한 다음에,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이 또 이제 올라올 때, 자,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고 또 다른 데로 이제 자금을 이동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테크는, 여기에서도 2차 파동 때도, 조금 이제 덜어놓고, 자, 3차 파동 때 또 분할 매도를 보면서 다른 쪽으로 자금 이동을 해.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수익의 끝단까지 다 챙겨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는 2018년도까지 기회를 줬던 거고요. 편입 기회를.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자, 여기에서 4년 동안 편입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 19년도 말중형에도 이제 기회를 줬고. 자, 이 종목은 오이솔루션은 딱 여기 4년 동안만 기회가 있었고, 대한광통신은 한 1, 2년 동안밖에 기회가 없었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자, 이런 포지션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환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들이 진행이 될 때 왜 이게 이렇게 파동이 이동을 하면서 움직일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1차 파동 같은 경우는 이건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업황이 잡히면서 움직이는데 이 1차 파동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숫자가 보이는 기업들이 하나도 없어서 업황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1차 파동 같은 경우는 거의 운이 좋아야 나에게 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2차 파동부터는 챙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1차 파동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가 2017년도, 18년도에 자, 요런 것들 흐름들을 보면서 2017년, 18년도에 5G를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1차 파동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어딨냐?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2차, 3차 파동을 앞으로 이제 챙겨가려면. 지금 1차 파동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수소라든가, 뭐 풍력, 그리고 건설. 자, 신재생 에너지 쪽에 포커스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그런 쪽에. 그리고 수소에너지. 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런 게 지금 이제 1차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수소 쪽에서는 이제 두산 퓨얼셀이, 자, 1차 파동 이제 대장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 쪽에서는 이제 유니슨 정도가, 자, 1차 파동이 이제 대장주라고 보면 되고, 자, 건설 쪽은 아직 그런 부분들은 안 나왔는데, 1차 파동은 뭐냐면, 바닥을 탈피했을 때 만들어지는 흐름이에요. 그 섹터 전체의 업황이 바닥을 탈피했을 때 1차 파동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이쪽 섹터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회원방송에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회원방송에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풍력, 건설. 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포지션을 다 취해놨기 때문에 코오롱 글로벌 같은 거 보면 이제 이것도 풍력이라는 어떤 이슈를 엮어서 또 IS 동서라든가 또 100% 이상 중에 뭐 있더라? IS 동서랑 태영건설 뭐 그런 것들 보면 그런 애들은 폐기물을 엮어서 자, 자산을 가지고 뭔가 투자하는 부분들을 엮어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죠.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자, 풍력에 관련된 이슈에 엮어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잡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슈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 탈피 흐름들을 만든다는 거죠. 자, 풍력이라든가 수소 쪽은 이미 1차 파동 대장주들이 다 나왔어요. 건설은 아직 안 보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유력한 종목이 코오롱 글로벌이 이제 바닥 구간에서 보면 한 5만원 가면은 이제 바닥에서 한 1000% 정도 되니까 그 종목이 이제 그런 포지션에 나오게 되면 건설 섹터도 이제 1차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어때요? 자, 업황이 끝날 때까지 파동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5G는 그럼 업황이 끝났을까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아직 인프라가 우리나라도 보면 완전히 다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설 때까지 인프라가 깔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게 들어설 때까지 인프라는 계속 확장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장비를 계속 늘려가면서 확장을 시킬 거냐, 아니면 지금 최근에 보면 뭐 테슬라라든가 테슬라 CEO가 만든 뭐 스페이스X인가 거기서 보니까 인공위성을 사갖고 지구를 무슨 뭐 인공위성으로 덮어가지고 우주에서 뭐 데이터를 쏘게 되면 통신 장비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다, 이런 비용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부각받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우주산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산업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보면 되겠죠. 일단 그건 이제 먼 이야기고, 지금 이제 4차 파동, 5차 파동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잖아요. 지금 뭐 이제 뭐 3차 파동까지 진행 중인데 이쪽 업황이 끝났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럼 조정이 들어왔을 땐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5G 쪽은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이 업황이 끝났냐 멈췄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순환매 파동을 이제 체크하는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제 2차 파동 정도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사이클을 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1차 파동이 2014년부터 1년, 2년, 3년 정도 진행이 됐어요. 3년 동안 LNF 같은 게 먼저 한 100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이제 후발로 따라갔던 종목이 뭐 일진 머트리얼즈, 뭐 에코프로 등등등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 뭐 등등등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들어왔죠. 이거는 어때요? 자, 5G 같은 경우는 조정이 자 2018년도에 1년 오고, 자 이번에 또 2차 파동이 나오고, 또 한 6개월에서 1년 오고 3차 파동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이클이 텀이 좀 길죠. 자, 조정이 한 1년 반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파동이 진행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텀이 길까요? 자, 요 구간에 이제 보면 2018년도부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뭐 리스크가 있었던 게 일본 뭐 이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반등폭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 2차 전지 기업들은 왜 못 움직였을까? 자, 배터리가 폭파하고 뭐 이런 악재 요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을 때 2019년도 이제 하반기쯤 됐을 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막 추려가지고 회원분들한테 추천하고 그때 막 담았던 이유들이 뭘까요? 이 악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늘렸던 거예요. 이거는 뭐 미래 업황은 잡혀 있는데 지금은 보면 어때요? 자, PNT 같은 경우가 지금 적정 가치가 한 42,000원 정도 보여지는데, 적정 가치 한 2분의 1 정도 왔죠. 지금 23,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업사이드가 지금 2배, 3배도 나올 수 있다 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추정치에 입혀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5만원, 10만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이것도 이제 2차 파동이 끝났는지 어쨌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1차 파동은 어때요? 자, 1년, 2년, 3년 움직였어요. 그쵸? 1차 파동이. 5G는 굉장히 단기간에 뻗어버리고 끝나는데, 자, 이거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한 3년씩 움직이죠. 지금 이게 이제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 섹터로 들어서 있는 쪽이 IT에는 지금 5G하고 2차 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소재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매 파동이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이것도 소재가 움직였다가, 뭐 동박이라든가, 뭐 음극재, 양극재, 뭐 등등 해갖고 소재 관련 기업들이 움직였다가, 2차 파동 때는 자, 분할해가지고 에코프로에서 분사돼서 나온 이제 에코프로 BM만 이제 소재 쪽에서는 좀 강한 흐름 나오고, 나머지 파동은 별로 그렇게 세지 않았죠. 한 100%에서 한 20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소재 기업들은. 그런데 장비 기업들은 보면 자, 파동이 거의 한 300~400%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2차 파동의 대장은 이제 장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5G도 마찬가지죠. 소재가 처음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장비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세게 뻗었죠.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등등등. 그럼 조정이 한번 들어온다면 다시 갈 때 뭐가 할까요? 지금 반도체 장비 기업들 상승 여력을 이제 보면 뭐 300%, 500%씩 남아있는 기업들이 발에 채입니다. 200%. 그러니까 최소한 200% 이상씩 남아있는 기업들이 발에 채예요. 그게 이제 업사이드가 조금만 나오면 이제 300%, 500%, 1000%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도체 쪽은 이제 2017년도까지 파동이 진행이 됐다가 2018년도에 급격하게 꺼진 다음에 업황이 안 좋아졌다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다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파동이 새로 진행이 되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순환매 파동이에요. 자, 2차 파동이 진행 중인데 2차 전지 섹터는 어때요? 이 다음 파동은 진행이 안 될까요? 이게 항상 이렇게 조정이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리스크로 인해서 많이 빠지지 않으면 조정이 요렇게 왔다 요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이렇게 온다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그냥 조정이 옆으로 켜요. 그리고 3차 파동이 다시 시작이 되면 그때 또 센 기업들이 또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5G 2차 전지는 계속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황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지금 주변에 보면 전기차들이 점유율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일반 우리가 원유로 달리는, 기름으로 달리는 차랑 비교를 해보면 전기차 점유율이 아직도 50% 넘어서지 않았잖아요. 한 앞으로 3년, 5년.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버블로 키운다 그러면 2020년, 지금 2020년이니까 앞으로 한 3년에서 한 5년은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전기차 보급률이 50% 이상 넘어가려 그러면 요 구간이 되기 전에 지금 2020년이니까 주가가 이제 버블을 키운다 그러면 2022년부터 2023년? 요때는 이제 장기 고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전기차가 많이 보이면 이미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이쪽 업황은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움직일까요? 자, 자율주행이 움직이겠죠. 자율주행이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서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깔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자, 5G도 그때쯤 되면 이제 업황이 끝나겠죠. 그러면서 산업 흐름이 변화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순환매 흐름들을 체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한번 쉰다 그러면 자, 2차 전지 섹터는 3차 파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이제 업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버블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진단 테마는 지금 이제 2차 파동이 그러니까 진행이 중인 거예요. 자,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 쉬고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도 보면 시젠이라는 기업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움직였어요. 자, 진단을 많이 팔아. 이게 그러니까 이슈로만 움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한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한 이익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속 가능한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기업이 안 좋아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젠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에다 엄청난 이득을 많이 안겨준 기업이죠.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 박수 쳐줘야 된다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되고, 다만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익을 지금 다 반영하는 주가 수준인데 내년에 내후년에 앞으로 3년 후에 이 이익이 지속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2차 전지랑 5G는 어때요? 2년 3년 후에 이 이익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익 증가 폭이 계속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업황이 살아있는 거고, 이런 건 이제 업황이 끝난 거죠. 그럼 이건 이제 테마 파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파동이, 자, 여기에서 이제 빨간 동그라미 제가 쳐놓은 구간에 1차 파동이었어요. 자, 엑세스바이오 여기에서 100% 뭐 이때 5천 얼마 때, 자, 일괄매도 쌓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안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원방송에서. 자, 투매가 한번 나와서 폭락이 한번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한 30%, 뭐 한 50% 빠져버리면, 그러면서 이제 투매가 진행되는 포지션에 나오면, 자, 진단 테마 쪽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담아보자. 바이오 비중을 늘려서. 그런데 이제 그냥 뻗어가면, 이제 법으로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버린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회원방송에서. 그렇게 드렸던 이유들이 뭐예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그럼 버블 파동이라는 거예요. 자, 조정이 어때요? 자, 2, 3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 2, 3개월 조정이 진행이 되고, 두 번째 파동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은, 자, 엑세스바이오. 진단으로 놓고 보면. 그럼 이게 이제 3차 파동까지 진행이 될 거냐? 원래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슈로.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제 추적해서 이걸 담을까 말까를 고민 중인데, 일단 얘네들이 꺼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이제 이때 부각되지 못했던 기업들을, 자, 코로나 이슈를 갖고 있는, 부각되지 못했던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밀러 쪽에 CMO 관련 기업들이 이제 3차 파동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시밀러 쪽. 그러니까 백신을 생산을 하는, 이제 백신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SK 케미칼이 이제 주도주를 계속 가겠죠. SK 케미칼은 많이 빠지면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백신이 이제 생산되게 되면, 자, 백신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테니까, 이건 이제 확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백신 같은 경우 공급량이 엄청 늘어날 건데, 요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진, 그런 기업들이 이제 부각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자, 백신이 만들어지면 어떤 약이 잡힐 텐데, 그 약의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테마 흐름이 바뀌는 거죠. 코로나에서 다른 걸로. 만약에 코로나 테마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바이오 섹터에 자극을 주면 시밀러 쪽하고 백신 쪽, 요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정이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움직이는 거는 계속 버블이라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이제 요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주도 테마가 이제 코로나가 아닌 다른 쪽으로 잡힌다 그러면 잡힐 것들은 뻔하다고 생각해요. 치매라든가 임상, 그리고 기술 수출 관련된.
이쪽에서 바이오 대장주 주도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카테고리는 저는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파동 흐름들을 보면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업황이라든가 자, 확장성에 대한 그런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산업 흐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미래 업황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지션을 취해가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분산을 해나갈까를 고민을 해나가면 기회라는 거는 영원히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동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나가기 위해서 파동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장이었던 섹터가 뭐였어요? 일단 처음에 올라온 게 진단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언택트 관련주 중에 이제 1차 파동 대장주가 알서포트예요. 이건 이제 우리도 갖고 있었는데 리딩은 이제 싸게 때려버렸는데 요거를 이제 복리계좌에 갖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신가 보더라고. 300% 600% 수익 인증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갖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2차 파동에 지금 대장 흐름이 보이는 게 이제 링네트 정도. 그리고 이게 이제 한번 출발할 수가 있어요.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 넘어가고 만약에 2600, 2700까지 간다 그러면 자, 지금 언택트 쪽에서 지금 이제 액세스바이오 같은 요런 파동들이 만들 수 있어요. 자,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원방송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죠. 관련 종목들하고. 그런 것들이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자고요. 자, 이런 파동 흐름들을 체크를 하면서 보면, 시장 흐름이 한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봐야죠. 그럼 사고가 확장이 되고, 여러 가지 기회가 포괄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 중에 일부만 취해가도 된단 말이에요. 전체를 다 잡아낼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루에 15시간, 20시간씩 요것만 보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고, 그만큼의 공부량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가 딱 핵심으로 보고 있는 어떤 섹터만 파야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수익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동 이론을 저만의 이제 스타일로 정리한 부분들은 자, 1차, 2차, 3차로 자, 움직일 종목들을 찾아내는 기준은 뭐냐면 가치예요. 자, 5G도 제가 지금 이제 언급드리고 있는 게 4차 파동의 대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제가 이제 언급드리고 있잖아요. 그 종목 이제 상승률이 한 1000% 정도 보여진다. 라고 이제 언급드리면서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나중에 움직임이 나올 때 이제 체크를 해보란 말이에요. 자, 5G 같은 경우도 제가 1차 파동에서는 하나도 못 잡아드렸어요. 왜? 이쪽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자, 17년도에 본격적으로 많이 움직인 종목들이 보였는데, 또 공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잡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거, 유비커 솔루션스 같은 거 잡아드렸죠. 자, 에이스테크 같은 거 잡아드렸어요. 서진 시스템 잡아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자, PNT 같은 거 잡아드렸고, 이것도 1차 파동은 이제 2017년도에 많이 움직였는데, 요때 제가 공부 안 돼 있었으니까, 2015년도, 16년도에 공부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회원분들한테 뽑아두지 못했던 거고, 2차 파동 대장주, PNT, 에코프로 BM, 등등등 해서 제가 회원분들한테 다 잡아드렸죠. 삼성, SDI, 우, LG화 우. 그리고 지금 보면, 자, 코로나 진단 테마도 어때? CJ는 못 잡았어, 1차 파동. 이렇게 될지 알지 못했어. 자, 후발주들, 액세스바이오, 바이오니아, DNA 링크, 등등등 싹 잡아드렸죠. 자, 이런 파동들을 어떻게 읽어내고 잡아낼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요걸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업황을 바라보고 시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잡아갈 기준을 항상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저는 이제 요렇게 파동 이론으로 정리를 해서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개 있다. 그러면 이 100개를 일단 싹 펴놓고 여기다 맞춰가는 거예요. 밸류 매력이 있는 순서부터 해서 이렇게 맞춰가고 자, 업황 턴어라운드가 보여지는 기업들에서 이렇게 맞춰가고 그러면서 파동이 진행될 때 자, 부각을 못 받는 기업들을 계속 찾아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포지션들을 회원분들한테 이제 리딩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다른 섹터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큰 흐름에 맞춰서 개별 흐름들은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한데
저는 항상 어떤 부분이든지 뭘 생각할 때는 기준이라는 걸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기준이라는 게 파동에 있어서도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기준점은 그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업황이에요. 자, 2년, 3년, 자, 5년 후를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산업 흐름이 유지될 건가? 지금 이 산업 흐름이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아직 밸류 뭐라 그래야 되지? 가치 반영을 못 받은 기업들을 계속 찾아 나가면서 자금을 계속 분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주도 섹터가 내 포트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계속 주도 섹터가 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익을 많이 줘서 버블이 오면 자, 일부 챙겨가고 또 이제 뭐 관심 못 받고 있는 그쪽으로 자금 이동이 계속 되고, 그런 포지션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가게 되면 당연히 투자 수익률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